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승호 전 월간조선 취재팀장, 서정욱 변호사, 박상병 인하대 초빙고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송 교수님, 일단 검찰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분주할 수밖에 없죠. 지금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검찰의 이제 이른바 그 송곳 질문 예.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인가. 아, 특히 아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가장 지금 긴장하고 신경을 쓰는 부분은 검찰에서 조사했던 부분은 일종의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들은 거의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어떤 조사 내용들이 검찰로 이첩이 됐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예상 질의 답변. 예.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신경이 쓸 것이고. 예. 또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이번 한 번 소환으로 수사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직접 신문을 끝내느냐. 예. 아니면 또 한 차례 더 해야 되느냐 하는 중대한 그 결정해야 될 그 사안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첫째는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분명히 이제 예상되는 답변들은 충분히 검찰에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본인의 어떤 검찰이 요구하는 답변을 얻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초미의 관심일 것이고 두 번 소환이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게 좀 부담이 되겠죠. 굉장히 이제 검찰 부담이고 또 하나는 예. 검찰로서는 과거의 역대 대통령은 우리 잘 알려진 대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번 이제 서울지검의 조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동선부터 시작을 해서 예.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대비책, 경호 문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송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 특검의 조사 내용,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특검의 조사에 본인 스스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한번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보러 가는 거다라는 분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게 미리 어차피 이게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이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들이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뭔지 또 이게 뭘 물을지 아마 예행 연습 겸 한번 예. 간 적이 있었죠. 자기는 이게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특검에게 질문 받아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한 차례로 어쨌거나 검찰에서는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게 예. 지금도 저는 이게 매일 한두 번씩 검찰청 가보면요. 상당히 그 긴장감이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이걸 두 번, 세 번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게 저는 9시 반에 소환한 게 한 번에 이게 끝내겠다. 이런 의지고요. 예. 또 이게 검찰이 수사 전체를 아마 이게 대선 일정 때문에 수사 전체를 이게 조속하게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두 번, 세 번 부르면 속전속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걸로 보입니다. 9시 반에 부르는 것도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일찍 조사해서 밤 늦게 돌려보내더라도 그날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그렇죠. 아침에 거겠죠. 일찍 9시 반까지 오라고 하는 예. 거는 한 번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봐야 되겠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을 2시나 부른다는 것은 부담도 됐고 예. 또 지금 상당히 국민적인 여론도 집중되기 때문에 이걸 또 두 번 다 부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여론에도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만에 하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검사가 갖고 그동안에 연구했던 그 조사 결과가 방대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청와대 굳이 압수수색 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 상당 부분에 관련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래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아마 늦어도 자정 전후 정도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제 관건이 뭐냐면은 혐의가 13가지 아닙니까? 형사 범죄 혐의가 13가지인데 그중에 이제 관건은 이제 뇌물죄 부분이거든요. 예. 뇌물죄는 액수도 엄청납니다. 액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뭐 400몇 억, 500억 정도 되면은 뭐 10년 이상은 기본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 최태원 SK회장을 부르잖아요. 그랬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적어도 검찰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와 관련해서 삼성과 주고받은 거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 예. 이거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SK를 부른 걸로 봐요. 재확인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언론을 보니까, 언론의 보도 뉴스를 보니까 SK와 사면을 놓고 거래했던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SK하고 그랬는데 삼성은 더 하잖아요. 예. 삼성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 지금 검찰은 마지막 필살기로 또는 예. 마지막 승부수로 뇌물죄 관련돼 가지고 SK 회장을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됐다. 이런 정도가 있으면은 정확히 그거 나왔다라고 해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혐의를 확정하지 않겠느냐. 상당히 저는
검찰도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애초에 특수본 1기라고 할까요? 거기서는 강요로 봤었고 특검에서는 뇌물로 봤는데 그 차이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엄청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특수본 2기가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자체를 자신들이 그때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자신들이 봤을 때는 기업들이 강요에 의해서 돈을 낸 거라고 봤는데 지금 삼성이나 SK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일종의 뇌물을 준 것이다는 부분은 이제 특검의 주장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는 그러면 그 기업들이 피해자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러면 특검의 그 결과는 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예. 상당히 돈을 줬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례.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 예. 이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두 개가 상충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요를 받아서 돈을 내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해서 부정한 대가를 받은 예. 그런 식의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승립한다는 것이 아마 지금 이 특수본 2기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제 최태원 그 SK 회장을 불러서 이 강하게 조사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들이 아닌가. 예. 그래서 그 앞서는 또 토요일은 또 SK 임직원들, 전 현직 그렇죠. 임직원들을 불러서 이 수사를 한 걸 보면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예. 창고 수사도 하고 창고도 활용도 하고 그리고 이 지금 그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그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전혀 기소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뇌물 예. 혐의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보강을 하고 이런 뭐 다목적으로 이번 주말에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판례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보면요. 강요하고 이제 그 뇌물이 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성립하는 이걸 상상적 경합이랍니다. 뭐냐면 이게 그 동시에 한계 성립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판례가 공갈 사기하고도 뇌물이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상상적이 뭐냐면 한 개 행위로 수개의 죄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이게 폭탄 하나 던졌는데 사람도 죽고 물건도 손괴한다. 예, 그러면 이게 예. 손괴와 살인이 상상적 경합이거든요. 예. 박 대통령의 13개 혐의는 실체적 경합.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개 행위로 여러 개 죄니까 13개는 실체적 경합이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재단을 설립하는데 돈을 받은 거는 강요와 뇌물의 상상적 경합. 행위는 하나잖아요. 재단 설립. 근데 이 범죄는 두 개 해당되는. 이런 경우는 이게 물론 결국 처벌은 가장 무거운 뇌물로만 처벌은 되지만 예, 범죄는 예, 이게 예. 두 개 다 성립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제가 이제 예.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특검팀 관계자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특검에서 그 핵심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긴 양이 한 2만 쪽 정도 된다고. 2만 쪽이요? 예, 2만 쪽이면 상당한 양이죠. 예. 그 중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수사 기록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서 집중돼서 수사 기록을 검찰에 이첩을 했다 그러는데 그 얘기는 특검도 뭐 그렇게 그 나머지 부분들을 기소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세 분이 말씀하신 대로 뇌물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그 당시 이제 입장은 제가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영장 청구까지 가능할 것이냐. 그 예. 정도의 입증이 돼 있느냐. 입증 책임은 수사하는 쪽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주 신중하게 아꼈습니다만 아마 내용으로 보면은 예. 정황상으로 보면은 막 충분히 본인들은 검찰에서 입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분위기였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땐 또 이런 부분도 있어. 사실 뇌물은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강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뇌물죄로 성립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이미 구속까지 시켰단 말이죠. 예. 그러면 검찰로서는 굉장히 고민일 수밖에 없어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구속이 된 상태인데 뇌물 혐의로 그 받았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는 이미 구속이 됐지만은 공동으로 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야. 아마 검찰은 지금도 예, 많은 예.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은 근데 이 뇌물죄가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답변은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 세부적으로 돈의 오간 나는 모르겠다. 예. 그냥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화 융성 입장에서 큰 틀에서 대기업의 협조를 부탁한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검찰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검에서 어떤 카드의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 있느냐. 예.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관건입니다, 지금. 검찰이 어떤 거를 쥐고 있느냐. 그렇죠. 그럼 서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도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취지의 얘기를 검찰 가서도 할 거라고
그래서 이게 저는 박 대통령이 일관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범죄가 너무 중대합니다. 이게 범죄가 아주 안 중요하면 예를 들어 이게 뭐 자백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불구속이 될 수도 있고 예. 이런 선처가 가능하지만 뇌물은 이게 그 자체가 10년 이상이에요. 1억만 넘어도 10년 이상입니다. 범죄가 이게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인정을 해버리면 예. 바로 이게 그냥 영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저는 끝까지 여전히 이게 좀 억울한 모드로 예. 저는 이게 그 선의로 재단을 설립했고 저는 이게 뇌물에 공인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관된 입장으로 밀고 나갈 걸로 보입니다. 사적 이익 추구한 적 없다. 그렇죠. 다만 이게 검찰의 이제 포트라인에서 말은 예. 옛날처럼 이게 뭐 진실은 밝혀진다 이런 식으로 예, 예, 좀 예. 이게 검찰을 자극하는 뭐 엮였다든지 이런 예. 말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그냥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예. 통상 하는 말 있잖아요. 요 정도로 이게 톤은 좀 낮출 것 같아요. 9시 반이면 일단 포토라인에 서서 거기서 얘기를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대목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예.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해 왔잖아요. 그랬죠. 거기서도 강하게 부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검찰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예. 또 국민 여러분들에게는 아무튼 지금까지 상당히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예. 대통령이 유죄, 무죄를 넘어서서 죄송하다 좀 말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리하거든요. 말을 많이 할수록. 그래서 기본적인 말 정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간다. 이거는 또 카메라가 엄청 많이 나와 있고 예. 모든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간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는 여론전을 해야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불리해요. 그러면 딱 두 마디 정도. 예. 이를테면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예. 아무리 무리를 나 이렇게 했으니까. 그다음에 검찰에 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마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 예상은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늘 들어왔던 그 그런 정도 얘기해. 그러니까 수준에서. 말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 예. 전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이 검찰 소환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 자체가 상당히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형량이 상당히 또 높을 수밖에 없는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무죄나 형량의 뭐 경중을 따지지는 별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은 말 그대로 정치 순교자의 입장을 아마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뭐 김평호 변호사가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에 사저를 방문하고 대통령의 기류를 읽은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다시피 한데 네. 그분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이 상당히 그랬나요?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이고 또 오히려 자신을 위로해줬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일종의 형사 재판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평우 변호사 한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가 이야기했던 정치 순교자의 타이틀과 예.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 임하는 것 자체를 정치적 박해에 의한 정치적 순교로 보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그 포토라인에 서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충실하게 임하겠다. 그럼에도 갈릴레오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식으로 예. 진실은 밝혀질 거라는 식으로 아마 저는 당차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뭔가 메시지를 네, 던질 우리 거라는 메시지를 말씀이시죠? 던져야죠. 그래야 예.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제까지 쭉 해왔던 그 방식과 전방대로 내 모든 걸 다 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한다고 한다면 이 친박 지지층들, 강성 친박의 정치인들 구심점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당장 뭐 10년, 5년 이 형량이 중요한 건 아니죠. 예, 어차피 예. 이 형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또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사면과 복권의 절차는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한다고 한다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순교 이후에 정치적 부활, 정치적 재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게 그 송 대표님이 그 검찰이 뭐 구속 여부 고민을 많이 할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이게 전혀 고민 안 할 걸로 봐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 거고요. 예. 아마 이게 검찰이 죽느냐, 박 전 대통령이 죽느냐, 어차피 이게 근본 일척의 지금 생사를 그 승부예요. 여기서 이게 검찰이 불구속을 해보세요. 검찰이 죽습니다. 저는 이게 100%는 아니지만 99.9%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예. 뇌물 준 이재용 회장이 영장이 청구돼가 발부까지 됐어요. 예. 그럼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냥 법원에 공을 넘기듯이 어차피 이게 법원에 하면 더 심사하니까 저는 고민하는 척은 할지 몰라도 예. 전액에 고민 없이 바로 영장 청구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은 있어요.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너무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애들로 표현했는데 그 검찰은 과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검찰 분위기를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서울중앙지검의 몇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예. 검찰도 참 굉장히 곤혹스럽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만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해서 수사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냐, 그 과정에 검찰은 어떤 역할을 해야지 이런 거 굉장히 다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예. 다시 말씀이 이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지금 사건 때의 트라우마가 검찰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예. 노무현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이제 조사를 잘 받고 이제 끝났는데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조사 시점에서는 언론에 그동안 많이 제기됐던 내용들을 직접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예. 그 내용 이외에 막상 노무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갔을 때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굉장히 상상을 하긴 벗어나는 예. 그 조사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상당한 이제 압박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예. 전 대통령도 검찰이 단순히 지금 언론에 뭐 제기됐고 많이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집중 조사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일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예.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인정이 이것이- 됩니까? 예. 인정은 되는데 예. 곤혹스럽게도 사실은 뭐 검찰 입장에서 전직 대통령 또 탄핵된 대통령을 수사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기회다. 아. 저는 검찰의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봅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의 법치 이번에 탄핵 심판을 보면서 또 최순실 농단 사건을 보면서 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법치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최순실 씨가 그렇게 농단을 하도록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민정까지도. 예. 이 참담한 현실을 국민들은 지켜본 겁니다. 얼마나 법치가 중요한지. 심지어는 그 법치의 원칙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헌재에 의해서 법치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우리 지금 법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법치를 누가 쳐야 됩니까? 지금은 검찰이 쳐야 됩니다. 그럼 검찰은 저는 고민할 필요, 이번 게 오히려 기회인 것 같아요. 고민되고 괴롭겠죠. 그러나 이번 기회에 2달 뒤면은 정권이 바뀝니다, 이제. 예. 박근혜 정부는 끝난 겁니다. 그 정부를 위해서 또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경우도 많지가 않아요. 이번 기회에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해낸다고 하면은 그래, 대한민국은 그래도 권력은 부패했지만은 검찰은 살아있었다. 라고 말하면 이 나라는 법치가 사는 겁니다. 예. 검찰의 명예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검찰이 더 법치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면은 고민하지 마시라. 예. 법과 원칙대로 하시라. 오히려 찬스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이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사건은 애초에 검찰이 형사 8부 막내 검사한테 맡겼었던가요? 그렇죠. 예. 제일 처음에 그 그런 배당을, 부분을 예.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하죠. 사실 어저께 보면 최태원 회장을 소환하는 방식을 보고 제가 조금 검찰이 자세가 바뀌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예. 제1기 그 특수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벌 총수들 전부 다 이 썬팅된 차량 타고 다 그랬죠. 돌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소환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한 그 자체가 검찰이 이 사건에 임하는 자세가 바뀌었다는 걸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조직의 명운을 그냥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저는 뭐 거의 뭐 앞서 뭐 여러분들이 99.9%라고 했는데 저도 뭐 같은 의견인데 예. 문제는 청구를 해서 그것이 기각되는 사태가 된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지금 보강 수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절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예.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순환 총장이 주인 검사라고 생각을 해라라는 게 뭐 그런 식의 의미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영장 청구를 한다면 예. 시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시점은 이게 시간은 아마 제가 보기에 조사 끝나고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그 대통령 조사 끝나면 예. 아마 며칠 내에 그 청구가 될 걸로 보이고요. 저는 이게 법원도 곤혹스러운 게 예. 예를 들어 이게 그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영장이 2번째 해가지고 발부가 됐잖아요. 이 말은 이게 뇌물 준 게 범죄가 소명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영장은 소명입니다. 입증이 아니고 이 말은 이게 50% 이상 우월적 개연성만 있으면 성공한 게 소명이에요. 예.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 그러면 뇌물 준 게 소명이 됐는데 그럼 이게 역으로 하면 뇌물은 필요적 공범이니까 그럼 이게 뇌물 받은 것도 이미 소명이 돼 있는 상태예요. 법원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게 영장 전담 판사는 바뀌었지만 세 분이 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제 느낌이지만 예. 발부도 이게 50%는 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이재용 회장이 이미 발부돼 버렸기 때문에 예.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화에는 99.9% 하시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그 확률이 한 그렇고 발부. 50% 떨어지네요. 근데 예. 글쎄요, 이제 각자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있는데 그 아마 이런 절차를 밟을 것 같아요. 검찰은 과거 이제 사례를 보면은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대선 전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박상범 우리 박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검찰로서는 속전속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사를. 자칫 잘못하면은 검찰이 대선 전국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은 예. 과거 역대 그 대선을 보면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많이 잃었던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반상거울을 삼아서 검찰이 이번에 속전속결로 아마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난 뒤에 예. 아마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루 아니면 이틀. 예. 이면은 저는 검찰의 입장이 저는 최종 결정이 되리라고 보고. 그러니까 조사를 받고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그렇죠. 하루나 이틀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에 출두를 했을 때 예. 통상적인 절차를 보면은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는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수사하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긴급 체포영장 발부는 사실상은 그건 힘들 것 같고 예.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기가하도록 한 뒤에 하루 이틀 정도 걸리면은 검찰은 최종 입장을 결정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영장을 만약에 이제 검찰이 청구를 했을 때 이제 세 가지 아닙니까? 범죄에 대한 소명이 검찰에 충분히 됐다고 재판부가 인정을 했을 경우나 예. 안 그러면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그렇죠. 이때 이제 주로 영장을 이제 발부한단 말이지, 이 세 가지 중에. 근데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전직 대통령이 도주 우려 없다. 예. 이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주장을 있죠.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법원도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하루 이틀이면 방침이 결정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아까 송 그게 교수님이 조금 더 말씀하신 상세하게- 이런 부분 때문에 50%라고 하신 요건이 이게 세 개가 아니고 요건이 두 개입니다. 일단 이게 범죄가 소명되는 거는 하나 요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주거 부정, 증거인멸, 그다음에 도주 우려 셋 중에 OR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도망갈 염려는 없어요. 예. 그럼 이게 그 이재용 회장은 도망갈 염려 있습니까? 그런 게 도주 우려는 보는 게 아니고요. 예. 증거인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재용 회장이 범죄를 부정했잖아요. 그럼 이게 대통령도 부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범죄를 부인한다는 거는 증거인멸이 우리가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게 그 범죄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만 있으면 도주 우려는 없어되는 거예요. 예,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발부 가능성이 50% 넘는다. 왜? 범죄가 소명이 돼 버렸으니까. 범죄가 소명이 되면요. 예. 이게 아주 중대하면요. 다른 거 안 봅니다. 다 영장이 발부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죄가 중대하면? 누구나 도망 안 간다고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징역 10년이면. 따라서 이게 그 도주 우려는 그건 이게 형식적인 거예요. 이재용 회장도 도주 우려는 없잖아요. 예. 근데 잠깐만요. 제가 해명을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것이 다 입증이 그 법원에 받아들여져야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 그러니까 또는이에요. 또는. 예. 그래서 그건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게 문제는 이제 그 범죄의 소명인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변호인 측에서 물론 도주, 증거 인멸 이 부분을 갖고 다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입증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제 그 실질 심사할 때 주장을 하겠죠. 예. 그 과정에서 만약에 법원이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각종 증거 자료들에 대해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거의 다를 부정할 거예요. 지금 인정을 안 할 거라고요. 예.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입장을 보면 그렇단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인정을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판단 기준이 뭐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좀 더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제 주장할 부분이고 예. 검찰은 이 정도면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느냐 예. 이 부분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양측 주장 간에 이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예. 얘기죠. 지금 뭐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보다 유영하 변호사가 거의 매일 출근을 해서 장시간 머무르면서 뭐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법률적인 준비를 해야 되죠. 진짜 근본일책의 싸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그 수백억 원대가 뇌물죄로 인정이 된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10년 정도도 아니죠. 훨씬 예. 더 범죄가 훨씬 더 중하죠. 예. 뭐 일부 전문가들은 뭐 무기징역 일반인 같으면 무기징역도 얘기를 할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엄청 큰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법리를 다투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전에 특수본 1기에서는 부인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네. 이건 강요된 것이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것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때 특수본 1기는 강요라고 했는데 특검 수사에서는요 상당 부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산이 어떻게 됐는지 심지어는 최순실 일가의 자산자까지 추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그 특수본 2기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를 이런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증거를 특수본 2기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하기 위해서 최태원 SK 회장을 부른 거예요. 예. 최태원 SK 회장과의 관계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6일 날 만났을 때 그 이전에 청와대 말씀 자료, 그때의 독대 자료, 그 이후에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 다 나왔습니다. 딱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볼 때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을 사면 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다투고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검찰이 이런 건 정도를 확인했다고 얘기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결론을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는데 죄를 받은 쪽은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종범이거든요. 종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검에 가면은 주범입니다. 종범이 구속되어 있는데 주범은요? 말 하나만 하죠. 만약에 이것이 1억이 아니라 아니 뭐 1억이 몇십억 됐다 얘기하면은 끝난 거예요. 예. 그 대목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삼성동 자택에서 변호인들하고 집중적으로 치밀하게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예.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물급 변호인이 뭐 합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름상으로 드러난 건 없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조사를 받고 한 경우가 3번 있었지 않습니까? 3번 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 당시 그 자신이 재임 기간 때 민정수석을 했던 그렇죠. 분들의 조력을 받았어요. 법률적 예. 조력을 받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 민정수석들 중에 지금 총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은 고인이 되셨고요. 고인이 되셨고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금 도와줄 형편이 못 되는 거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 누굽니까 홍경식 예. 홍경식 전 수석하고 최재경 수석 2명인데 그 중에서도 아마 뭐 최재경 수석 같은 경우 전 수석 같은 경우가 특수수사통의 뭐 달인 뭐 예. 우리나라 검사를 뭐 대변하는 인물 정도로 상당히 통칭될 정도 특수수사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최재경 전 수석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재경 전 수석은 뭐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본인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선임하는 거는 거부하고 예. 뒤에서 막 좀 법률적 조력을 그냥 조언 정도 하는 걸로 그 이야기를 그 손봉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는데 근데 뭐 저는 뭐 최재경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여러 가지 그 살아온 인생관 자체가 이 자신이 검사로 재직할 때 그 악을 척결하겠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하고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아마 망설임 때문에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 그 실무적으로는 그 좀 연부역강한 이 부장검사급 출신들의 그런 검사 출신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예. 그 뒤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이 그 법률적인 이 그 대응 방안을 아마 뭐 민정수석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뒤에서 아마 컨트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 변호사님 이런 구조면 괜찮습니까? 뭐 손봉규 변호사는 뭐 다양한 분들이 도와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미 건물급 그 검찰 출신은요 의미가 없는 게요. 예. 아까 말했지만 이 검찰은 이미 결론이 났고 요식행입니다. 이미 여러 명 공범으로 이미 표시가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관련자가 지금 공범이 20-30명 중에 전부 이게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게 지금 8건에 5건, 13건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뭐 박 대통령, 전 대통령 조사해보고 기소할지 안 할지 뭐 고민하고 이런 단계면 건물급이 필요하죠. 그게 아니고 이미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건물급 검찰보다요. 오히려 이게 그 영장 실질 심사를 잘하는 예. 영장을 많이 해본 그 판사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이런 분들의 조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법원 대응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초점을 이런 그 겁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맞춰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게 그거는 아무래도 영장 실질 많이 해본 우리 능력 있는 좀 젊은 판사들 있잖아요. 판사 출신. 예. 영장도 많이 담당해보고 예. 이런 분들의 조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제 이게 과거 대통령의 이제 검찰의 수사 그 패턴을 보면은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과거 대통령도 검찰에 가서는 거의 다 혐의를 다 부인했어요. 예. 그때 영장을 다 청구했지 않습니까? 청구했던 이유가 부인을 하기 때문에 시인을 하지 않고 부인을 한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물론 범죄에 대한 소명도 검찰 입장에 충분했다고 보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부인을 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이 크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밝힌 입장들을 보면은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과거 전 대통령의 조사와 이 비추어 볼 때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이제 청구 부분도 그 이제 그에 상응할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변호인 선임계를 낸 사람이 누구냐. 예. 그것만 보고 거물급 변호인이 이제 법률적 자문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래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선임계는 다 이름이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누구 이름으로 낼 것이냐 네. 그 부분이지 뒤에서 누가 법률 지금 자문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예. 통상적으로 그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안 내고 차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입회하고 안 하고의 차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임계만 가지고 거물급이 뒤에서 조력을 하고 있다 또는 조력을 하고 있지 않다 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 변호인들 문제도 명예가 있는 거죠, 그죠? 변호인들의 명예? 그럼요. 변호인도 법조인으로서 명예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도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있어서의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고 예.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촛불을 들었는데 변호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무죄를 다툴 정도의 변호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굉장한 그러니까 특별한 생각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또 변호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죄를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가서 같이 연구도 해보고 따져볼 텐데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거든요. 이걸 가가지고 변호인으로서 이걸 무죄를 다툴 수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억울하다 이렇겠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다.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검찰뿐만 아니라 저는 영장 전담 판사도 거물급이 있어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것도 끝났다고 본 거예요. 이미. 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돼 있잖아요. 당사자가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기에 비해서 몇 배 더 지금 가해자 입장이에요. 저는 끝난 것인데.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죠. 아니, 그거를 추론을 하는 거예요. 예.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예. 그 추론이 너무 비합리적이니까. 단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추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단정한 것 같습니까? 예. 아, 그래요? 추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법리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기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 진정한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예. 재판부에서 이제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유력한 어떤 판사 출신들의 어떤 그 도움이 더 절실하지. 예. 지금 무슨 검사 출신이라든지 또는 영장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전담 판사는 아직은 아닐 것 같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박지만 회장이 재밌는 얘기를 했네요. 내가 아는 누나는 아직까지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을 것이다. 네. 라는 것이 앞서 송 교수님도 그렇고 서 변호사님 지적해 네. 준 거, 이게 구속의 이게 필요성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재판에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형사 사건에 임하는 자체가 유무죄를 다툴 생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은 지금 현재 정치적 업무나 기획에 의해서 엮여서 지금 대통령직이 파면당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인식 자체를 지금 동생이 박지만 이지 회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변호사 선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소랑스레가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현재 유무죄를 다투고 형량이 얼마 되고 이거 그렇게 집착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를 지금 조력받는 것도 일종의 예.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지금 이거 유무죄를 다투고 내가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구속을 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큰 그림에서. 이게 큰 그림에서 자신은 지금 이제 정치 투쟁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그런데 뭐 이거는 뭐 본질과는 조금 벗어난 얘기긴 합니다만 박근영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다가가려고 하는데 박지만 회장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형제지간의 일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그 이어져 온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로만 놓고 보면은 아마 그 박근영 씨는 그 형님으로 부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아직도 많은 애정이 이제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박근영 전 이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이제 그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지난번에 그 정윤회 그 문건 유출 사건 때도 그랬고 예. 사실은 청와대와 그렇게 뭐 마음 편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은.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누나가 이런 사태를 겪는 데 대해서는 물론 가슴은 아프겠죠. 형제로서 가슴은 아픈데 그 어떻게 보면은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위 사람들을 예. 박지만 회장이 수차례 주위 사람들을 좀 물리치라고 직간접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누나가 그걸 듣지 않았다. 예.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꽤 해왔단 말이죠. 그런 측면으로 미뤄볼 때 아마 박지만 그 회장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개입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지만 회장이 얘기하는 게 누나가 자존심 때문에 만나지 않을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게 이제 과거에도 유경재단과 관련해서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과 박근영 씨와 박지만 씨도 당시 노태우 대통령한테 탄원서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예. 탄원서 억울하다. 정말 누나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견제를 해왔는데 오히려 최순실 일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호가호위하기 위해서 형제 간의 이 정을 끊어놓았다. 예, 이렇게 예.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고 해서 만나주면은 아니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아니 그 전에는 그렇게 멀리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가까이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존심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내 판단이 옳았다. 내 판단. 지금도 최순실 씨 국정농단이지 내 사건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그러면은 여동생이나 남동생이 만난다고 해서 그때와 다른 게 없어. 오지 마. 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존심 때문에 만나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또 중요한 관심이 대진 조사 부분인데 최순실 씨하고도 대진 조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그 대질은 이번에 안 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질문만 200페이지인데요. 예. 원래 질문은 이게 유도신문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은 단답형으로 짧게 해야 되고요. 대답을 길게 한 걸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피해자의 진술이 바로 증거기 때문에 질문을 길게 하면 이게 유도신문에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 200페이지 질문이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보다 이게 왜 답이 훨씬 길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게 시간적으로 뭐 13, 4시간 예를 들어 이게 뭐 자정까지 하더라도 그 시간에 이게 대통령 조사하기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또 말을 뭐 빨리 법을 알아서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번에는 아마 대질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게 대질을 안 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가 대질하는 없다. 게 물론 예우 차원에서도 안 좋지만 실익이 없다. 대질 안 해도 이게 이미 다 판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할 때 그 대질을 다 거부해서 안 됐었었죠. 그렇죠. 그때? 대질신문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거부하면은 검찰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근데 당사자들이 동의를 했을 경우에 이제 대질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중요한 건 이게 이런 부분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검찰은 뭐 300가지의 질문을 뭐 질문을 준비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도 보도가 나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이제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 보도상에 그렇게 나온 건데 제가 그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제가 파악했던 부분은 거의 질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300가지가 만약에 맞다면 예. 제가 그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그 전직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3분의 1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답변을 길게 했고 예. 그 답변을 그 검찰 입장에서 안 받아줄 방법은 없어요. 아, 답변을 하는 거에 충분히 대해서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것을. 예, 받아주고 이제 해야 돼서 시간이 상당히 걸리긴 걸렸는데
검찰이 준비한 질문에 대한 신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거에서 비춰볼 때 이번에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의 검찰 신문 과정을 예상을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본인의 주장을 충분히 지금 그 검찰에서 예. 조서에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계속 끝까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어느 쪽에서도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은 것 내용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밝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검찰이 그 신문 질문을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검찰이 시간은 상당히 가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진술 내용을 예. 진술 조서에 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저는 이게 역대 그 4명 대통령 중에요. 이번 조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요. 직접 본인이 돈을 받은 거예요. 아주 이게 간단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은요. 가족이 받은 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냐. 이 말은 이게 경제 공동체는 분명하잖아요. 가족이니까. 예. 알았으면 바로 같이 뇌물이고 몰랐으면 무죄예요. 예. 간단하죠. 근데 이번 박 전 대통령은 한번 보세요. 재단은 이게 제3자 뇌물이에요. 예. 경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을 먼저 입증해야 돼요. 예. 그럼 이게 재벌들이 과연 이게 먼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단에 대가 관계 있게 출연했느냐. 이거 조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 번째 이게 정유라 부분은요. 또 이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 정유라 부분 알았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경제적 공동체, 즉 이익을 공유하는 소위 이게 공동지갑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또 조사를 해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보다 어려운 게. 예. 따라서 이게 이번에 저는 정유라 부분이나 재단 부분이나 상당히 그 역대 대통령과는 정말 다르게 어렵다. 예. 그래서 이게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릴 걸로 보고요. 그러면 9시 30분에 일단 예정된 게 9시 30분이면 12시간 뒤면은 밤 9시 30분이란 말이에요. 10시도 지나서 끝날 거 어느 정도 저는 이게 다른 13개 혐의 중에요. 예. 다른 거는 이게 간단히 물어보고 지나갈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어떻고 이거는 안 물어봐도 이미 증거가 차고 넘쳐요. 예. 그리고 형량이 비교적 낮잖아요. 강요 같은 거는. 따라서 이게 저는 13개 중에 아마 집중과 선택을 해서 예. 주로 이게 뇌물 부분에 집중해서 묻고 나머지는 그냥 몇 개 간단히 확인하는 선에서 빨리 끝날 거다. 이래 봅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명한 부분은 좀 일방적인 해명이었고 지금까지 그리고 그것도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이지도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사에서 충분히 얘기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생각만큼 그러니까 13개라든지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사실만 보면은 조사를 아마 사흘 밤낮 해서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수본 1기가 수사를 해왔고요. 검찰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 주변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수사가 다 끝났잖아요. 예, 재판받고 있고. 그죠? 구속돼 있고. 예. 그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예스 또는 노 그 정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만큼은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들 아마 예. 증거를 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자,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증거가 이게 있는데요. 빠트는 보면서 기억이 없다. 아마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런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에 집중한다고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아마 불리한 쪽에 관련해서는 기억이 없다. 내가 모르는 바다. 그리고 최순실 이익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다.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예. 끝까지 그 안에서 다투고 할 문제는 저는 많지 않아 보이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옆에 있는 변호인이 그만 좀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불리할 테니까. 예.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가요. 예. 증인으로 나와서 갑자기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 아, 얘기가 본인이 손들어가지고 사과를 한 거라고 예. 하더라고요. 이거 왜? 뭐, 탄핵의 그 영향이겠죠. 예. 그러니까 탄핵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마 최순실 생각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구속되고 하고 있지만 예, 기각만 그래도, 되면. 예, 기각만 되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냥 재임하고 계시니까 어떤 식으로 재판이나 이런 부분의 형량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랬겠죠. 근데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겁니다.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대해서 최소한의 염치는 보여야 되겠다. 예. 몰염치 작전을 염치 작전으로 바꾸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이 형량이나 이런 실리적인 작전으로 돌아선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과 관련된 증언 부분에는 자기는 안 하겠다고 진술 못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그런 걸 그랬다고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다면 자신에게 형량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부분은 철저하게 입을 닫고 예. 그러나 태도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좀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속다르고 겉다른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탄핵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하나의 태도 변화를 가져온 어떻게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게 생각합니다. 해석이 참 재밌는데요. 차재원 교수님 해석 재밌. 제가 볼 때는 이 최순실 씨가 갑자기 사과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충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충성. 네, 마지막. 앞으로 더 충성할 일도 이제 없습니다. 예. 현재에서 탄핵도 대통령은 그 탄핵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는데 내 때문입니다. 예. 저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변 인사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끝난 거거든요. 이 끝난 거를 박 대통령이 안고 가는 것보다는 그 제가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예. 자신한 이것까지 안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미 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 법정에서 굳이 묻지 않아도 알아서 손 들고 제가 잘못 사과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한 제가 그걸 안고 가겠다. 마지막 충성이 아니겠느냐. 그런 점의 해석을 그러니까 합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게 그 사과가요, 진정성이 없고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게, 예. 우리 그 대법원의 그 양형 기준표가 있어요. 그게 보면 이게 그 가중 요소에 보면, 형을 가중할 때 보면 반성 없음. 예. 그 다음에 감경하는 요소에 보면 진지한 반성이 있을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진지한 반성이냐, 아니면 이게 그 반성 없는 거냐 판단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그 모든 사실, 팩트를 다 털어놨느냐. 모든 사실을 갖다 자백하고 털어놨느냐. 이게 첫째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왜? 사과를 하면 이게 피해 회복을 위해서 뭐 합의를 한다든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제 최순실 태도를 보세요. 대통령한테 뇌물이나 불리한 거는 전부 이게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사과입니까? 사과라는 첫째 요건이 안 맞잖아요. 모든 사실을 다 자백을 해야 되는 사과되는 게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이게 그 아무 의미도 없고요. 어제 사과하면서 겉으로는 이게 또 정유라 이야기하면서 뭐 자기 그 면회 그 제한된 걸 풀어달라 했잖아요. 예. 이거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하는 척 한 거지. 저는 이게 법에 해당되는 사과가 아니라 봅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을 좀 부탁을 좀 듣게 해달라고. 그렇죠. 최순실 씨가 헌재에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충신으로 남고 싶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영상 한번 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전두환 시절에 그때 많이 그 핍박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가지셔서 거의 가택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많은 위로를 좀 편지로나 뭐 이런 걸 많이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그 뭐 챙겨주실 분도 사실 뭐 옆에 다른 분들은 뭐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저 부분에서 최순실 씨가 좀 울먹이네요. 그렇죠. 울먹이면서 이제 충신으로 남고 싶었는데 이렇게 뭐 대통령께 누를 결론적으로 끼쳐서 미안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전두환 시절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께 핍박을 많이 받았다. 사실 뭐 핍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이후에 18년을 사실 운동 생활을 이제 했었죠. 이제 하고 거의 이제 자택에만 계속 계셨단 말이죠. 그 부분 아마 최순실 씨가 가택에만 계속 있었다. 예. 그래서 챙길 사람이 없었다. 본인밖에 이제 주위에 사람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챙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동안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그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 이 관계에 취재해온 바에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말씀드리면 예. 전 최순실 씨 저 말은 저는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아, 저 말도요? 도리어 제가 볼 때는 이게 제 이제 과거 취재할 때의 생각입니다. 예. 최순실 씨가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했을까요? 자기가 모시는 신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하라고 생각했을까요? 과거에 최태민 목사와 지금까지 온 최순실 씨의 박근혜 대통령 과정을 보면은 예. 도리어 그 주관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은 최태민 목사와 최순실 씨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 확인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최순실 씨의 충신으로 남고 싶었다. 저 말은 사실은 본인의 또 하나의 거짓 증언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해서 해볼까요? 예. 저는 조금 그 송도시면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저는 충신, 그러니까 충신이 무조건 복종하는 충신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이해관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앞세우면 돈이 모이잖아요. 네. 그 일 자체가 빛이 나잖아요. 그 작업은 자신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업이에요. 최태민의 유업입니다. 예. 그걸 급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봐요. 선거 때가 되면 제일 앞장서서 돈을 빌려 주는 겁니까? 아무튼 예. 돈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최순실 씨 일가였고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도 최순실 씨였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박 대통령을 처음에 내시면서 돈을 모으는 것도 최순실 씨였고 그 돈을 땡기는 것도 자신이었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말 그대로 공동 운명체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러나 아버지 때부터 이어왔던 아버지 때는 박정희 대통령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 이 관계에 대해서 자신은 충신이죠. 그 관계만큼 있었고 그만큼은 지키고 싶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시고 있던 주군이 예. 탈핵이 됐다고 얘기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거는 인정을 하는데 다만 그것이 충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해서 엄청난 이득을 모았고 그 이득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알았다는 겁니다. 양쪽이 다. 예.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은 좀 특별한 경우죠. 아무튼 특별한 경우인데 적어도 최순실 씨의 마음만큼은 아버지가 그렇게 챙겼고 예. 자신이 챙겼던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저렇게 지금 사법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울먹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약간 있다고 보는데. 예. 제가 한마디만 좀 보태면 냉정하시네요. 아니, 제가 이제 우리 박상병 박사님의 그 의견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한 말씀만 보태면 충신이라면 주군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 사람이 충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군에게 해되는 일은 안 하는 게 충신이잖아요. 예, 기본이죠. 그게. 그렇다면 본인의 말대로 충신이라면 그릇된 충신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아니 만약에 지금 최순실 씨 이 발언은 진정성을 가정을 한다면 헌재 판결에서는 최순실 씨 사익을 추구하는데 대통령이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짚고 갈 부분은 없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좀 다 지고 가겠다. 자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최순실이 다 안고 가려 해도 객관적인 여러 증거들을 보면 결국에 대통령이 묵인 방주하고 덮을 수가 없는. 오히려 이게 그 이후에 우리 헌재 판결문이 나온 것처럼 오히려 이게 그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예. 수사에 협조도 안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 최순실 다 안고 가려 해도 늦은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충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정윤혜 씨 있잖아요. 그 남편. 예. 그분이 이게 얼마 전 인터뷰할 때 보니까 충신과 간신은 종이 앉는 간신이라고 차이다. 그랬죠, 최순실 씨를. 그러니까 종이 앉는 차이들이 됐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이게 그 최순실은 아주 천하의 간신이 돼 있고요. 정윤회는 조사가 하나도 안 됐으니까 마치 뭐 이혼해서 충신처럼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정윤회도 충신 아니라 보거든요. 예. 저는 이게 정윤회 이분이 왜 갑자기 수사 대상에서 사라져 버렸는지 예. 그 문건 옛날에 국정농단 개입하고 이게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이 부분도 좀 진상 규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부분도 저희가 누차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정윤혜 씨는 벗어나게 됐네요, 이번. 그렇죠. 뭐 정윤회 씨는 뭐 검찰 수사에서 또 이번에 뭐 추가적으로 하면 부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당장은 뭐 정윤회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사 범위에서 벗어나 있죠. 예. 그리고 또 정윤회 씨 스스로가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일종의 로키 상당히 그 본인 그 여러 가지 그 처신을 신중하게 지금 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안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이런 생각 중에는 제 생각에 자신의 딸이 지금 이 외국에서 못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자신 한동안 함께 했던 최순실 씨가 저렇게 또 고초를 겪고 있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이 작용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앞서 여러분들이 충신, 간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충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 말 그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갖고 온 이유가 국민주권제 위반이라고 한다면 그거 바로 한대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주군과 충신의 관계로 이렇게 규정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 사건의 비극이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최순실 씨한테 회장님 또는 원장님 그거는 충신의 길이 아닙니다. 역적과 간신의 길입니다라고 딱 맞다고 얘기하면 여기까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돈벌이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역할이 커지니까 충신이라는 생각으로 자기만 밀고 간 거예요. 그게 비극을 자초한 거죠. 아니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 씨 보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또 이 재판에서 얘기한 거 보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특검이 공개를 안 한 부분을 그래요? 너무 이제 공개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대략적으로 그 최순실 씨에 대한 평은 이제 특검의 평은 이렇습니다. 그 감 잡을 종 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종잡을 수 네, 없다. 종 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항상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합리성을 갖춰야 되는데 네. 발언에 대해서 거의 뭐 합리성을 갖추지 않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아. 그리고 특검에 와서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성실했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아마 특검이 수사하는 그동안 소환했던 사람들 중에서 저 최순실 씨 소환 조사를 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그래요. 도대체 이거 뭐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차원은 차치하고라도 네, 네. 본인이 필요한 전혀 수사에 지금 방향과 관계없는 얘기만 막 하다가 또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물으면 입을 딱 다물고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 그래요. 애를 먹었다 그러는데 문제는 그런 최순실 씨의 수사를 받는 태도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예. 법률적으로 보면은 그건 아닐 것 같다. 도리어 그런 비협조적인 태도가 최순실 씨 본인에게 올가미를 더 씌우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보면 또 제가 이제 관심을 우리가 하나 기울여 볼 부분은 삼성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예. 지금 재단에 자금을 출연하고 정유라, 그 딸인 정유라에게 개인적 지원한 언론에 지금 특검이 브리핑한 이 내용만 있을 것이냐, 예. 아니면 더 수사 내용이 있을 것이냐, 아. 더 수사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특검에 이제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수십억 원 돈이 추가로 더 나온 게 있다고 그래요. 아, 지금까지 공개된 특검에서 액수 공개된 거 말고요. 외에 삼성 총에서 흘러간 돈이 그렇다면 예, 예. 이제 검찰 몫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 그 부분과 또 대통령의 관계 이런 것은 아마 검찰에서 예. 수사 과정에서 또 어떻게 할지 그 부분 다 우리가 지켜볼 포인트 그러네요.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최순실 씨가 특검 조사 받으면서 참 기이한 행동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탄핵 선고가 나기 전이니까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후에 했으면은 또 그래서 저도 예. 그렇게 봅니다. 아마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과 헌법재판소에 임하는 이른바 전략? 그건 완전히 미스였다고 봅니다. 완전히 미스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언행을 보더라도 국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한 것이고 그랬죠. 그래서 그건 실패했다고 보고 특검 조사 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 앞에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신분은 대통령 신분입니다. 그거를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한다는 것 자체는 헌법 질서를 옹호하는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한테는 어떤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또 거기다 더해서 검찰이 특별히 가서 하지 못한 얘기를 특검에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막아서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엮었다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뭐 화를 낼 겁니다. 뭐 하는 거냐고.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 걸 보고 난 다음에는 뭐를 숨겨야 할 것이 그렇게 많았기에 뭐를 말 못할 사정이 그렇게 많았기에 다 급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또 함대진의 생각인 거죠. 저는 미스했다고 보고 이번에 저는 그러면 특수본 2기 수사대는 어떨까? 저는 여기서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도 아마 대부분 다 지난번 대통령이 해왔던 그 발언에서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는 뭐냐? 저는 여론전인데 여론전도 저는 실패할 것이다 봐요. 예. 왜? 여론전은 봐보세요. 대선 전국에서 이제 바람이 불고 다음 정부 들어서 버리면요. 박근혜 정부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때부터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역사의 진전은요, 무섭습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더욱이 정권이 바뀔 경우는 더한 겁니다. 예. 이거를 갖다가 몇몇 사람의 여론에 호소해가지고 대통령이 동정 여론을 호소해가지고 이른바 삼성동 결을 만들었어. 이거는 오판 중에서 오판이다. 자, 예, 그러면은 예.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가서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예. 오히려 정말 역사에 내가 구속이 되고 내가 선적 중형을 받더라도 역사에 맞는 얘기를 할 때 국민들은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라고 하는 예, 평가가 예. 낫지 여기서 가버릴 경우에는 저는 회생도 어렵다. 오히려 더 추락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현재 네. 그 대통령 그 판결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사 과정을 보면서 딱 그 만든 명언이 하나 생각이 나가 짧게 소개하면요. 누가 말했냐면 이게 2차 그 포에니 전쟁 알죠? 로마하고 이제 그 카르타고가 갈 때 그때 카르타고는 한니발이고 로마는 이제 그 스키피오. 예. 그분이 이제 한 명언인데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게 일어나는 일 10%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90%로 이루어져 있다. 저는 이게 최순실 사태 일어난 거 10%는 운명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럼 이게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그 90%를 잘못 대응한 거예요. 예. 그 이후에 이게 수사부터 모든 헌재 재판 과정 대응이 잘못돼 있어서 딱 이 책을 보다가 이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아니 그럼 송 교수님 그 네. 청와대도 그렇고 이 작전 뭐 전략을 짠 것이요. 김평우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 여론전이고 최순실 씨 특검 중립성 문제, 강압 수사 얘기 등등 하면서 왜 이런 전략이 나왔다고? 제가 그 부분이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주위에도 참모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참모들이 이런 전략을 선택했을까? 도리어 헌재에서도 그 헌재 재판 과정에서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그 설명을 하려고 소명하려고 하는 그 노력도 많이 기울였어요. 일반 변호인들이. 그런데 그런 그 노력들이 예.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보수 세력들을 통해서 그게 사회 여론화가 돼야 되는데 전혀 여론화가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딱 몇몇 변호인들이 예. 국민들이 생각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너무 합리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국민들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지지세의 어떤 그 지지의 강도가 도리어 그분들 때문에 약화됐다. 또 하나는 최순실 씨의 그야말로 이해 안 되는 저 돌출 행동, 예. 돌출 발언들, 이런 부분. 최순실 씨도 조금 전에 얘기 나왔지만 본인이 대통령의 충신이라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되는 어떤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하나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단 그렇죠. 말이죠. 예.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도리어 굉장히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그 헌재 재판 과정의 변호인과 최순실 씨의 이 행동들이 도리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진심으로 본인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본인 입장을 설명을 했을지언정 그것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래서 저는 사소한 재판의 변호인과 어떤 그런 과정에서도 전략을 가지고 앞뒤 호흡을 맞추는데 예.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의 어떤 탄핵 사건, 대통령이 어떤 기소될 거냐 말 거냐 이 사건에 놓고 어떻게 전략을 이렇게 짤 수가 있느냐. 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저는 뭐 일견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그런 대응 자체가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임하는 자세는 뭐 사법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치 재판에 임하는 자세였다는 그렇게 거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 뭐 기억하시겠지만 탄핵 국면, 탄핵이 막 그 국회에서 가결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5%에 불과했습니다. 5% 예. 뭐 심한 경우는 4%까지 내려간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이길 수가 없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자신을 지금 그래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불렸던 옛날 그 자신을 그 지지해왔던 예. 전통 지지 세력들을 모을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여론 선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의 인터넷 TV하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촛불보다 이제는 태극기가 2배나 더 많다. 그 사람도 생각하면 그렇죠. 가슴이 짠하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야, 이것이 먹혀 들어가고 있구나.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 자체가 드디어 역전됐다. 그렇다면 민심도 크로스오버가 될 것이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거고 그런 것들이 힘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에 최소한 3명 정도는 우리 예. 쪽으로 돌아설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상영 박사님께서 그러한 생각 자체가 오판일 것이다. 그렇게 봤지만 예. 저도 그렇게 되길 정말 바랍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본다고 한다면 예. 저는 이
한 판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계속 그렇죠. 있다는 대통령직은 말씀이시죠? 내가 파면당했지만 정치인 박근혜 죽지 않았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0년 선거 때는 최소한 하다못해 내가 TK 자민련 정도라도 만들 것이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당장은 제 생각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어떤 자세로 임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시 한 번 더 부흥시키면서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게 된다고 한다면 예. 저는 당장 이번 조기 대선에서 막 지금 법 여건이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예. 그 이후에는 보수 세력의 재편인 과정이 불가피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강성 친박계들이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는 그런 속셈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과연 통할지 안 통할지는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만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치권 이야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지금 한국당에서 6명을 컷오프 해가지고 남겼나요? 근데 이 중에 친박계라고 분류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예. 많죠. 뭐 홍준표 지사를 빼고는 대체적으로 친박 성향이 강하죠. 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태극기를 두르고 전면에 나섰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랬죠. 친박계를 상징하는 인물이 돼버렸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내부에 토론회 할 때 뭐 친박 단체들이 가가지고 김진태 대통령을 연호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방금 이제 우리 차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또는 이 정당이 TK판 자민련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동계를 만들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말하면은 이건 정말로 나쁜 정치입니다. 예. 이건 정말로 나쁜 정치다. 왜? 대통령의 헌재에서 파면이 된 것은 이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지금 국민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정치 중에서도 나쁜 정치거든요. 그건 예.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건 아닐 것이다. 저도 삼성동계라고 하는 얘기를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그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또 삼성동계를 담아가지고 TK에서 내년에 대구시장 당선된다? 경북지사 당선된다?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생각은 혹시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은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은 못 먹어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이라든지 경북지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예.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 경선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대통령과는 좀 거리가 먼 경선이기 때문에 아마 안에서는 친박 안에서 핵심 친박과 예. 친박을 비판하는 사람과의 양자 구도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김진태 의원과 홍준표 지사의 양강 구도 뭐 그런 것 정도로 저는 예상하는 것이 좀 이게 또 단정히는 말하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말이죠. 예. 우리가 향후 지금 정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치 우리 일정을 한번 보면서 예. 이 사건을 한번 대비시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뭐 다 알다시피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사법 처리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나게 되죠. 그리고 계속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외에 그동안 검찰이나 특검에서 사법 이제 기소된 사람들의 재판이 지금도 진행 중에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5월 우리가 알다시피 9일 되면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 거고 그 이후에 신정부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어떤 정책을 제가 국민들에게 사용하겠다고 아무리 대선 후보들이 외쳐도 네. 전혀 그에 대한 관심을 받지 못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치인 누구누구가 무슨 얘기를 했다, 누가 출마했다 이런 내용보다도 국민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최순실 씨나 다른 사람들이 재판에 지금 기소된 사람들이 재판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예, 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이번 대선처럼 후보들의 얘기가 국민들의 관심을 못 끄는 선거는 아마 처음 있을 거예요, 현대사에. 예. 이것이 계속 상황이 흘러가면은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이라든지 이런 그야말로 보수 정당들은 사실 선거운동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게 여파는 좀 그대로 가져갈 거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친박들이 만약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TK를 중심으로 한 적어도 의원 20석 이상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TK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박근혜 당을 가지고 가자. 예.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 예. 내년 지방선거까지의 과정에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정치 스케줄을 놓고 볼 때 사실은 보수는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보수가 진정 본인들은 국민들에게 아직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지금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한국당이. 예. 예. 이 사태를 불러온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차 책임 있고 최순실 일차 책임 있지만 최순실 씨보다는 전 자유한국당이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는 자유한국당이 국민들로 지금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가보겠다? 굉장히 무책임한 일. 그렇다면 제가 볼 땐 TK 정서도 그 자유한국당에 박근혜 대통령의 등을 돌릴 우려가 높다. 그래서 예, 예. 만약에 그 얘기가 맞다면 TK 장을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이 예. 맞다면 이 시간부터 그것을 빨리 버리셔야 저는 옳다고 본다. 이 알겠습니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은요, 김진태 의원하고 양강구도는 아니고요. 예. 저는 이게 그 홍준표 지사가 거의 유력하다고 보는데, 예. 저는 이게 다만 홍준표 지사의 그 한마디 비판만 하면요, 그분의 그 핵심 키워드는 한마디로 이게 리더십 교체. 이 말이 이게 그 대란 대치. 예. 이거거든요. 근데 이 대란 대치라는 게 그 청나라 그 강희제 아들 왜 옹정제. 예. 그분이 이게 대란 대치 처음 주장해서 그때는 성공했어요. 근데 두 번째 모택동 그분이 이게 그 문화혁명 때 대란 대치 주장하다가 그때는 이게 엄청난 역사의 후퇴를 가져왔거든요. 예. 그럼 이게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위기니까 대란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도 과연 이게 대치가 맞느냐. 이분에게 스트롱맨, 강한 리더십, 그것까지 제가 이해를 해요. 예. 그런데 한마디로 딱 이게 비판하면 과연 이게 그 막말이 강한 리더십입니까? 예. 예. 저는 이게 막말만 계속하는 게 강한 리더십은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이게 저는 지금은 대치보다는 오히려 이게 그 어떤 소통을 통한 협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예. 오히려 이게 안희정식 그 협치. 저는 이게 그래서 그 대란 대치라는 리더십에 저도 이게 보수지만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특히 이게 막말은 진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네. 출마 선언을 하면서 또 이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꿈을 향해서 담대하게 시작합니다. 그 TK, PK, 우리는 난 다 연구가 있어요. 0.1%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없는 사실을 갖고 또다시 뒤집어 씌우면 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합니다. 됐습니까? 글쎄, 저것은 자살을 검토하겠다. 저여 그 진짜 부적절한 발언이죠. 예. 발언이고 뭐 박원인이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 자살하겠다 이야기는 대법원 보고 가면 유죄 내면 내 죽겠다는 이야기하는 거 같은 거 아닙니까? 예, 일종의 예. 저는 뭐 이 본인이 지금 법조인 출신인데 대한민국의 그 최대의 그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종의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넣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홍준표 이 경남지사가 저렇게 뭐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만큼 자신의 무죄를 확정한다는 그런 한 반어법으로 사용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정치적 포석도 있다고 봅니다. 이의제이란 말 아시잖아요. 오늘 이의제이란 말을 그 편을 빌린다고 한다면 저는 인호제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호제박이 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고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김진태 의원이 다소 뜬금없이 지금 대선에 출마했겠어요? 예. 저는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마가 아주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 출마를 계속 그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김진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 공식 선언을 하기 단 하루 전에 김진태 의원이 출마 기치를 들고 놓은 거는 나름대로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 나올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이 경선 자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홍준표 경남지사의 일방적인 우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금 내세우는 게 뭡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의 이미지를 지우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사태가 모두 게 벌어진 이유가 양아치 친박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경남지사가 설사 대선 본선에 나서 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재편되는 당 재편 과정에서 당의 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상당히 주도권을 쥐고 갈 수밖에 사건을 줄수 없는 거 있다.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일종의
견제구를 날리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이야기 뭘 합니까? 나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선 자체는 박근혜를 지키느냐 박근혜를 버리냐의 싸움인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경남지사 입장에서 보면 김진태 의원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구도라고 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고 와서 그렇게 치는 것이 예. 상당히 이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예. 이러한 식으로 그러나 아무리 그런 그 정치적 포석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직 대통령이 진짜 인격적인 모욕을 가할 수 있는 이런 막말 자체는 예. 크게 득표에 도움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예, 말씀하신 그 김진태 의원과 서문시장을 두고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을 이제는 탄핵의 미로에서 벗어나게 해서 박근혜 머릿속에 지우고 홍 지사님, 박근혜를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출정식 장소부터 바꾸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대구 서문시장이 왜 박근혜 시장이고? 아이고 참나 어이가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 친구하고 무슨 말상대가 되노? 앞으로 아들 이야기는 하지 마. 괜히 아들 이야기 해갖고 열받게 하지 마. 뭐 애들은 가라고 하면은 무슨 뱀 장사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저는 도대체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글쎄요, 박 교수님, 그런 홍준표 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게 말씀하신 분명히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거. 방금 차 교수님이 이노 제박 예. 딱 와닿네요. 이노 제박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고 들어와서 각을 세우면은 자신이 어떻게 될까요? 비노의 대표 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체적으로 여권 정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끌고 들어와서 비호를 해버리면은 갑자기 비노 진영의 대표 주자가 될 수가 있는 뭐 이런 예,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이 아픈 얘기를 자신의 정략을 위해서 끌고 드는 얘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이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막말에 불과한 막말에 다름이 아니고 홍준표 지사가 하는 이 얘기들을 보면 앞서 우리가 화면에 어제 묻기도 했습니다만 뭐 저런 점은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쿨한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선을 생각했을 때 저런 표현 또 이런 어떤 비유 자체가 전체 국민들에게 산뜻한 이미지를 줄까? 상당히 구태 이미지를 주지 않겠느냐. 오히려 저는 도움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홍준표 지사의 저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TK, PK의 적자다. 예. 지금 뭐 TK, PK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서로 TK, PK 적자라고 하니까 그 이유를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이제 대구로 와서 어쨌든 뭐 초중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다 다녔죠. 본인 역시 이제 TK 모임에 이제 자주 나가고 그러니까 TK 모임 이제 TK 사람이라고 본인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런데 지금 홍준표 지사를 일방적으로 저는 제가 뭐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때 보면 홍 지사가 도리어 제가 굳이 그 홍 지사를 위한 발언을 제가 하면은 예. 저는 홍 지사가 저는 도리어 용기 있다고 봐요. 왜냐? 저 발언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다른 지금 그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해야 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 역풍 볼까봐 두려워서 안 하고 있다고 봐요, 나는. 지금 저 홍 지사가 얘기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 노 측근들이 사실 이제 불법 정치 수수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실형 다 받고 했다는 부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 진실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자체가 본인들이 그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패족이라고 얘기했어요. 패족이 뭡니까? 죄를 지어서 관직에 나갈 수 없는 그 집단이라는 게 패족 아닙니까? 그렇다면 홍 지사가 저 얘기를 지정하는 것은 있는 거죠. 자,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씨, 당신 말이야. 당신들이 그때 패족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냐 어쨌느냐. 당신 입장을 한번 밝혀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수 입장에서, 홍 지사 입장에서는. 저는 저 얘기를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후보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탤 것은 지금 우리가요, 지금 이 검증이라는 게 네거티브하고 다릅니다. 검증이라는 것은 각 후보들에 대해서 자료원 과정이라든지 정치
관이라든지 앞으로 국가관이라든지 어떤 국가를 운영해 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 과정은 국민들의 그 판단력을 우리가 넓혀주는 차원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뭐 이 탄핵 전국이다, 검찰 수사 전국이다 하면서 검증 과정이 지금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이것은 결코 옳은 그 지금 대선 판국이 아니라고 봐요. 검증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는 네거티브 공세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지만은 올바른 검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근데 지금 검증이 이루어지고 않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홍준표 지사의 저 말을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그 세 분과 다 다른데요. 예. 저는 이게 홍준표 지사의 저 발은 이노제박이 아니고요. 저는 이노제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힘이 없어요. 이미 예. 후보는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굳이 박근혜 대통령을 제압하기 위해서 저 발언이 아니고 저는 이게 문재인, 왜? 이노제문. 노무현을 자꾸 덜먹여서, 노무현 대통령 덜먹여서 문재인을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저 의도다. 이래 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송 대표랑 다른 게요. 저 발언이 이게 홍준표 발언이 팩트가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0.1%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없는 사실을 뒤집어 씌우면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겠다. 네. 그럼 이게 역으로 하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뭐가 자살한 걸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저번에 이게 문재인 대표 비판하듯이. 예, 근데 예, 노무현 예. 대통령은 직접 뇌물 먹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가족 그 조사하다가 조사 과정이 불행하게 물론 이게 자살하셨지만 뇌물 먹었다는 게 법적으로 이게 뭐 그런 게 유죄 없다. 판결을 예. 판결 난 게 없는데 홍준표 지사가 자꾸 저렇게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저는 이 발언은요. 예. 정말 이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수 있는 물론 고소가 들어갔지만 중대한 발언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께서 어떤 죄를 받았다고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예. 그래서 사죄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그 우리가 팩트는 바르고 가야 된다 이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 대검 중수부에서 받았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 수사, 노무현 대통령이 뭐 불의에 서거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 중단 지시를 내렸어요. 네. 수사 중단한 사건이에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재판에 그러니까 회부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죽기 직전까지 그 검찰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미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예. 금품을 수수한 내용들이 이미 다 나왔어요. 주변에서 나왔습니다. 주변. 그것을 예, 예. 판결이 없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예.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조차도 인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패족이다. 죄를 지어서 관직에도 못 가는 사람이다라고 본인들이 시인을 했어요. 예. 이것은 판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당시 혐의는 혐의대로 두 사람 다 인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예. 단순히 판결이 안 났다고 해서 제가 가려지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예. 그 패족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나 뭐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그러니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패족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인데 제가 얼마 전에 안희정 충남지사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 물어보니까 이 참여정부의 5년 동안 공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너무 그 안 좋게 지지율도 낮게 끝났고 네. 정권 교체를 못했다는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송구스러운 표현으로 글을 쓴 거지. 그것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죄 때문에 패족해서 우리는 정치 안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잠깐만 알겠습니다. 제가 팩트 하나 바르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얘기할게요. 안희정 지사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희정 지사가 과거에 불법 정치생활을 받아가지고 구속됐던 분이에요. 네, 예. 만기 출소했어요. 이거는 팩트 아닙니까, 안희정 지사가. 그 다음에 예. 본인은 이제 다 전체적으로 조금만에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고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안희정 지사도 수차례 수사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뭉뚱거려서 본인은 무슨 이런 식으로 패적으로 말을 흘리는데 그건 안 지사도 이 방송을 본다면 혹시나 본인이 인정할 깨끗이 인정을 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자세를 갖춰야지. 알겠습니다. 발뺌하는 예. 식의 자세는 전 결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지고 이 아주 비극적인 이 죽음을 가지고 현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팩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뇌물 받았습니까? 그 뇌물로 결정 난 겁니까? 두 번째, 뇌물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자살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공방할 수 있으나 이 얘기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앞서 무슨 뭐 인호 제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사자에 대해서는 설사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누구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비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적절치 않은 거죠. 근데 말이죠.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을 운영했던 분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복하냐 불행하냐에 따라서 국민의 행불행도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불행한 생을 마감했다고 해서 본인이 생전에 어떤 행정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그러면 죄가 없는 노무현 대통령을 대검 중수부에서 그러면 소환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조사를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까지만 수사 기록이 다 하죠. 나와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차 교수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무려 46%가 나왔습니다. 예, 이건 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면서 그러니까 그 국민들 생각은 그 현 정권에 대한 심판, 그 넘어서 정권 교체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반영된 여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근데 이제 당의 지지율보다 더 높은 것이 지금 민주당 후보에 나서 있는 3명의 합산을 하면 그게 더 높죠. 지지율이 뭐 60%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한 명이 선출될 거 아닙니까? 예. 그 한 분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한 분이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당의 지지율보다 넘어서 지금 3명의 총합 가까이를 갖고 올 수는 없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경선을 토론회를 한창 진행 중에 있죠. 뉴스투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